전통문화의 이해.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도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교육원 원장 이인원입니다. 네, 오늘은 민중들의 노래 민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민요를 민중들의 노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요의 정확한 개념은 어떤 것인가요? 민요는 그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불리면서 구전으로다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그 소박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유교 음악을 언급을 하면서 가곡 가사 시조 얘기를 했는데 이들 전가가 주로 이제 양반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그런 거에 비해서 민요는 일반 민중들이 즐겨 불러왔던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힙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민요는 다른 노래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민요는 일반 민중들의 이제 노래이다 보니까 일반 민중들의 삶을 갖다가 가감 없이 진솔하게 표현했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민요의 가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당대 사람들의 민중들의 어떤 삶을 갖다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주 쉬운 음악어법을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요. 민중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그 가사를 쓴다든지 어려운 가락을 쓰면은 같이 부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가락과 가사를 사용한 것이 이제 큰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저도 그 YCN의 그 민요 프로그램, 따라하기 민요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클래식 한국 국악이라서 저는 못 따라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민요라는 것이 가사가 누구나 다 그 당시에는 가장 절절하게 가슴에 왔던 그 가사였거든요. 지금의 대중가요가 지금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착 달라붙는 것과 똑같이 우리 이제 민요가락도 그 당시에는 그 당대 사람들의 가슴에 절절하게 다가가는 그런 가사로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민요는 그 우리 그 민중들 스스로가 이제 전파시켜오고 만들어오고 전파시켰는 음악이라는 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중들 사이에서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커왔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뭐 작곡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점차 살을 붙이고 하면서 스스로 커서 이렇게 발전시켜온 그런 거다 보니까 민요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요가 어떤 현실 비판적인 그런 그 풍자와 현실 비판적인 그런 성격도 이제 같이 내재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민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리랑 그런 것도 다 민요인가요, 선생님?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민요에 속하고 우리 이제 이 민요는 또 이제 또 즉흥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아리랑을 부른다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그 상황에 맞게 자기들이 이제 가사를 갖다 즉흥적으로 지어가지고 진도아리랑의 어떤 가락에 그 가사를 얹어서 즉흥적으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진도아리랑은 가사만 해도 한 100여 가지가 넘고 진도아리랑만 하나만 불러도 그냥 몇 시간씩 이렇게 즉흥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좀 흑인들이 노예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일이 굉장히 고되고 일은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음악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힙합이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민요도 그런 것도 또 있나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힘든 노동 이제 뭐 모심기를 한다든지 또 바다에서 뭐 그물을 끌어올린다 그럴 때는 엄청나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노동요라 그래서 일하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일의 능률을 이제 많이 높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요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논이나 밭에서 일할 때 부르는 노동요를 이제 노동요를 농요라고 그러고 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부르는 노래를 이제 어요. 또 이제 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운반하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를 이제 임요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서 이제 발전돼 왔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됐겠습니다. 그렇죠. 그 민요의 역사는 상당히 이제 오래됐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원시 시대 어떤 제의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이제 민요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이제 그 농요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농요에는 이제 뭐 모내기 소리라든지 또 뭐 보리 타작 소리 또 밭 가는 소리 등 주로 이제 논이나 밭에서 이제 일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많고 이 어요에는 이제 뭐 노 젓는 소리, 또 금을 끌어올리는 소리, 또 멸치 후리는 소리, 또 고기 푸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불리죠.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면서 부르는 소리들이 많이 있고, 또 이묘에는 이제 목도 소리라 해서 그 뱃나무를 갖다 이제 운반할 때 부르는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목도 소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은 이제 논이나 밭에나 또 바다나 산에서 이제 일할 때 항상 이런 노동요를 부르면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노동요는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였고, 그럼 놀이요는 놀이할 때 부르는 노래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놀이를 할 때 놀이의 어떤 진행이라든가 흥미를 더욱더 이제 배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래가 이제 놀이요인데 다른 말로는 뭐 유희요라고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강강술래 같은 거를 들 수가 있는데 이 강강술래는 이제 서로 손에 손을 잡고서 이제 삥 둘러서 원을 그리면서 이제 이렇게 돌면서 이제 노래를 하죠. 그래서 기와 밝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대문 열기 또 뭐 청어 엮기 이런 이제 보통 12가지 놀이를 한다고 그래요. 12가지 놀이로다가 하면서 이제 노래를 해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유희요는 일종의 파티 음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강술래뿐만이 아니고 각종 놀이를 할 때 항상 노래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연을 날리죠. 그럴 때는 이제 연 노래를 하고 또 뭐 윷을 논다 그러면 윷 노래 또 이제 그네뛰기를 한다면 그네뛰기요. 또 널뛰기 한다면 널뛰기요. 뭐 숨바꼭질 할 때는 또 숨바꼭질 이런 노래들이 있어가지고 그 놀이를 갖다 더욱더 재미있게 또 진행을 아주 매끄럽게 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전통 놀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들은 다 무슨 주제곡처럼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의식요는 어떤 노래인가요? 이 의식요는 이제 종교 의식에서 이제 부르는 노래라든지 또 뭐 세시 의식이라든지 또 뭐 장례 의식 또 이런 데서 이제 부르는 소리들을 갖다가 전부 이제 의식요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뭐 고사소리라든지 또 지신밟기를 하면서 하는 그 지신밟기 소리 또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상여 소리 또 뭐 해다지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의식요에 들어가겠죠. 이 고사 소리는 이제 고사를 지내면서 이제 비나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고사 소리예요. 비나리와 거의 다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신밟기 소리는 이제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집안에 그 복을 빌어주고 이게 안녕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하죠. 이때 부르는 소리가 이제 지신밟기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여 소리가 있는데 이건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꽃사명을 메고서 이제 가면서 부르는 소리가 이제 상여 소리죠. 그래서 이 상여 소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평지를 갈 때는 이제 느린 상여 소리를 부르게 되고 뭐 언덕을 올라간다든지 또 뭐 다리를 건넌다 이럴 때는 이제 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잦은 상여 소리를 이제 부르면서 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해다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해다지 소리는 이제 달구 소리라고도 그러죠. 근데 관을 갖다가 이제 넣고 그 회를 다질 때 그거를 이제 발로다 밟으면서 하는 노래가 이제 해다지 소리예요. 그래서 이 해다지 소리에는 주로 이제 망자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그런 노래로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현재는 이 장례 문화가 이제 변하면서 장례 차로다가 이제
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상여 소리나 해돋이 소리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전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애정요는 또 무엇인가요? 이 애정요는 이제 그 남녀 간의 뭐 사랑이라든가 또 이별, 뭐 그리움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한 노래를 갖다가 이제 애정요라고 하는데 우리 민요의 이제 대부분이 애정요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뭐 아리랑이라든지 또 남봉가라든지 뭐 닐리리아, 이별가, 뭐 사랑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애정요에 속한다고 보는데 이 애정요는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불리죠. 이 전국적으로 불리면서 또 이 음악적으로 상당히 세련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문 소리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되었는데 이렇게 전문 소리꾼들이 전국적으로 부르는 노래를 이제 통속민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토속민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 국한해서만 부르는 노래가 이제 토속민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통속민요에는 뭐 아리랑이라든지 뭐 강원도 아리랑, 한오백년, 밀양 아리랑, 뭐 진도 아리랑 우리가 익숙한 노래들이 이제 대부분이 통속민요고 토속민요에는 뭐 이제 노동요라든가 또 상여소리, 각 지역의 상여소리나 해돋이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토속민요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널리 불리는 것이 통속민요이고 어느 한 지역에 국한해서 불리는 것이 토속민요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민요는 부르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노동요를 보면은 이제 뭐 어요라든가 바다에서 이렇게 이제 그물을 끌어올린다든가 이럴 때도 이제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고 모심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이제 서로 호흡을 맞춰서 이제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노동요들은 대개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매기는 거는 이제 앞소리꾼이 매겨야 되고 받는 거는 이제 뒷소리꾼들이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앞소리는 이제 가사가 계속 바뀌죠. 바뀌면서 즉흥적으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비해서 이 뒷소리는 가락이 고정이 돼 있고 가사도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또 여러 사람들이 합창으로다가 이제 뒷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 뒷소리를 하면서 뭔가 어떤 연대의식이라든가 대동의식 이런 거가 이제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이제 그 혼자서 부르는 노래들이 또 많이 있죠. 배틀 노래라든지 또 뭐 길쌈 노래 또 뭐 시집살이요 이런 거를 이제 부녀요라 그러는데 부녀자들이 이제 뭐 밭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길쌈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배를 짤 때 이럴 때는 이제 되게 혼자서 노래를 부르죠. 또는 이제 여럿이 또 제창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혼자서 독창이나 제창으로 부르는 형식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환창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서로 교대로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 또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부르는 거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모내기 소리라든지 강릉 지방의 이제 오돌독이 이런 곡들이 이제 이렇게 교환창으로 부르는 대표적인 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항상 불렀네요, 선생님. 네. 혼자도 불렀고 여러 명이서 있을 때 매기는 팀, 받는 팀을 정해서도 불렀고 또 둘이 있을 때도 불렀고 또 뭐 연애할 때도 그렇게 이제 애동요라고 해서 불렀고 노동할 때도 불렀고 그렇죠. 뭐 항상 불렀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일상생활이 모두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노래가 함께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노래방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발전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워낙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을 할 때도 노래를 하고 놀이를 할 때도 노래를 하고 슬퍼서 이제 장례를 질 때도 노래를 하고 이런 그 모든 일상에 노래가 함께한 그런 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태어날 때도 노래를 부르고 돌아가실 때도 노래를 그렇죠. 부르고. 근데 이 민요를 듣다 보면은요, 남도 지방이랑 경기 지방의 소리가 또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맞아요. 뭐 정확히 보셨는데 경기 민요와 남도 민요가 이제 이렇게 서로 그 느낌이 다르죠. 그것은 우선 가장 큰 이유가 그 두 음악의 음계 구조,
어떤 그 그 가락의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기 민요가 사용하는 음계와 또 남도 민요가 사용하는 음계가 또 다르죠. 또 한 가지는 창법이 달라요. 그래서 경기 민요는 좀 이렇게 맑고 경쾌하고 뭐 서정적인 이런 하는데 창법을 쓰는 데 비해서 이 남도 민요는 좀 구성지고 걸쭉한 그런 좀 특성을 좀 많이 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또 서도 민요 같은 경우는 비음을 또 많이 쓰고 콧소리를 또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콧소리로다가 이제 탈탈거리면서 이렇게 떠는 그런 소리가 이제 특징이고요. 또 경상도 민요는 좀 남성적이고 좀 씩씩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또 강원도나 함경도는 좀 탄식조 또는 뭐 애완조의 곡이 또 애원조의 그런 곡들이 많죠. 그래서 이 창법이라든가 음계 구조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각 지역의 음계가 민요가 서로 느낌이 완전히 다른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좀 전에 그 동부민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부민요는 무엇인가요? 이 동부민요는 이제 좀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주로 경상도 민요, 강원도 민요, 함경도 민요를 갖다가 이제 동부민요라고 그러는데 이 세 도의 특징이 뭘까요? 이 잘 보면은 태백산맥이 가로지르고 있죠. 이 태백산맥의 이동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태백산맥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이서지방과의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로다가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경상도, 강원도 또 함경도 지방이 이제 음악적인 토리가 구조가 똑같은 그런 민요 형태를 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지역의 민요조를 갖다가 이 지역의 이제 민요는 매나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매나리 형태의 어떤 그 음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상도 민요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쾌지나 칭칭나네 또 밀양아리랑 같은 것들이 이제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는 강원도 아리랑 또 한오백년 또 함경도 같은 경우는 뭐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하죠. 그러면은 경기도 민요는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것인가요? 이거는 이제 서울 경기 지방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에서도 북부 지방, 이제 충청북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지역이 이제 경기 민요권인데 이 지역에서 이제 불리는 노래들이 이제 경기 민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기 민요는 이제 대표적인 노래가 창부타령이에요. 그래서 창부타령조 또는 창부타령 토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노래들이 이제 뭐 아리랑이라든지 또 노래가락, 창부타령, 뭐 한강수타령, 또 천안산거리, 천안산거리도 또 유명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 경기 민요의 음계 구조하고 이 궁중음악, 특히 이제 정악의 음고의 구조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궁중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지방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 민요의 어떤 음계 구조와 이제 궁중 음악의 음계 구조가 이제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이 그 통신 수단에 한계가 있었다 보니까 네. 음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렇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게 된 네. 거고 또 이 궁중음악이 궁중이 또 서울의 한양에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궁중의 음악의 영향을 또 받은 거고요. 그렇죠. 이 문화의 음악뿐만이 아니고 뭐 무용이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그런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요. 이제 이 남도 민요는 이제 전라도 쪽의 그 민요인데 이 남도 민요는 이제 전라도 지역하고 충청 남도 지방 이 지역이 이제 전라도 남도 민요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정말 그 창법이 이제 막걸리처럼 이제 좀 걸쭉하고 구성진 그런 창법을 많이 쓰고 특히 이제 굵게 떨고 꺾는 음이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진도아리랑이라고 그러면은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카난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리 이게 이제 굵게 떨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라리카 이렇게 이제 음을 갖다가 꺾어주는 거죠. 요것이 남도 민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남도 민요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이제 육자백인데, 그래서 이 남도 민요는 육자백 있죠. 또는 육자백이 토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노래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뭐 진도아리랑이라든지 농부가 또 강강술래, 세타령, 또 남한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남도 민요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육자배기조를 배우면 네. 트로트에 상당한 그 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꺾는 음들이 뭐 한 음 사이로 꺾기도 하고 두 음 사이로 꺾기도 하거든요. 또 거기서 꺾은 다음에 또 식임새를 갖다가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요에서 꺾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음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 국악 특히 이제 민요를 하시는 분들이 가요를 하면은 아주 쉽게 그것을 이제 따라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서도 민요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서도는 이제 주로 북한 지역인데 황해도하고 평안도 지방에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노래가 수심가예요. 그래서 이 서도 민요는 주로 이제 수심가 쪽 또는 뭐 수심가 토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비음을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그 특징이고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황해도 지방 그 민요로는 이제 산연불, 자진연불, 또 뭐 몽금부터령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몽금부터령. 그 다음에 이제 평안도 지방의 대표적인 노래는 이제 수심가, 또 역금수심가. 역금수심가는 이제 사설을 갖다가 아주 촘촘히 엮어서 노래하는 그런 수심가고요. 그 다음에 기나리, 자진아리. 기나리는 좀 느린 그런 가락으로 돼 있고 자진아리는 좀 빠른 그런 장단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뱃다라기도 상당히 유명한 그런 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도 민요에서 대표적으로 불리고 있죠. 근데 또 제주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제주도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서도 민요, 남도 민요, 뭐 동부 민요, 경기 민요가 음계 구조가 이렇게 다 특징적으로 있는 데 비해서 이 제주 민요는 경기 민요와 서도 민요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곡은 서도 민요의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곡은 경기 민요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특출한 곳이고, 이 제주도는 또 무당들도 세습무가 있고 또 강신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좀 많이 다른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민요로는 뭐 이어도사나 또 오돌독이, 이하홍 타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민요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민요가 그냥 전통음악인 줄만 알았는데 굉장히 친숙합니다. 이렇게 배워보니까요. 그렇죠. 다양하고 우리 그 조상들의 어떤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항상 이렇게 불려졌던 것이 우리 민요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동양화를 보면은 여백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화는 흰색마저도 흰색으로 칠한 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민족이 그 동양의 민족이라서 여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서양 시스템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을 서양처럼 쉬는 시간이 없이 빽빽하게 네. 해서 그렇죠.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민요를 한 자락 부르고 그러면은 옛날에 농사 지을 때도 뭐 이렇게 민요 부르고 뭐 이렇게 간식도 먹고 그럴 때처럼 뭔가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능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정말 좋은 것이죠. 아주 그냥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왜 우리가 이제 젖소를 키운다든지 그러면은 음악을 틀려주지 않습니까?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국악을 틀어준다 그러면은 젖소의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또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동물도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데 사람이라면 이제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음악을 노래를 하면서 또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할 때 훨씬 더 능률이 오르고 더 힘을 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 YCN에서 그 민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시간을 내셔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민요도 따라 부르고 좀 이렇게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CN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